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신촌으로 장보러 온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서대문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먼지도 많이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학교 애들 들어가는데 정말 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재개발할 때 그 길이 좀 지저분하면 그런 데도 좀 깨끗이 치워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환경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저는 되게 좀 호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4.6 지방선거 나오면서 인성도 좀 좋고요. 모두 이렇게 마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많은 그런 분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한테 한 푼을 던지고 싶어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의 시장의 소리는 신촌로에서 만난 김미영 씨의 의견 들었습니다. 네,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당선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환경 같은 것에 소홀하지 않고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약, 그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고 인성이 좋은 분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3305님께서는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양당이 어떤 인사든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셨고요. 0824님께서는 사필 규정입니다. 돈 버시는 쪽으로 발을 들여놓으셨으면 공직에 대한 명예는 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춘대, 사랑할 때도 흑춘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죠. 초기 진압은 빨랐는데요.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요양병원이다 보니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셨는데요. 대피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대피를 도울 인력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이번 화재 사고의 초기 대응과 피해가 컸던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방공사 대표이면서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이신 이석동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요양병원 화재 사고 때 말이죠. 초기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됐다고 보셨습니까? 화재는 6분 만에 초기 진화됐죠. 네. 그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죠. 그 화재를 6분 만에 초기 진화한 것은 우선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피해를 더 크게 확산시키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새벽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안전사고나 화재 상황을 대비한 당직 인원 부족으로 피난 탈출에 대한 대응은 미비하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피시킬 인력이 부족했다라고 우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6분 만에 지나고 됐다고 한다면 뭐 금방 불을 껐다고도 말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셨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 직원들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우선적으로 그게 가장 예.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대부분이 야간 시간대에 그 창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놨을 테고요. 네. 연기가 불길보다 먼저 병실로 들어와서 이미 잠들어 있던 분들한테 연소가스가 흡입이 자연스럽게 됐을 겁니다. 그럼 질식을 하셨을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도 나와 있고 뭐 소방당국의 발표도 질식사로 다 결론이 나 있고요. 네. 만약에 혹시나 해서 화재를 인지했을 경우에도 예. 그 노인분들이 연소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피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화재가 환자 모두 잠든 새벽에 발생했고요. 예. 사망자 다수가 노인분들로 화재상을 인지하기 전에 연소가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간 상황이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직 그 간호조무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2명이요. 예. 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탈출시킬 그 2명 여자 조무사가 네. 시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망하셨잖아요. 네네 불을 맞습니다. 끄다가. 예, 맞습니다. 아마 예. 초기에 고농도의 연소가스에서 아마 쇼크 상태가 와서 그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새벽이 아니었다면 지나가는 행위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새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조할 사람이 적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질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스를 이렇게 유독가스를 마시면 이렇게 시간이 뭐 5분, 6분 뭐 관계없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네. 유독가스는 종류별로 뭐 천차만별의 유독가스가 있겠죠. 예. 물론 아무리 좋지 적은 가스 양이라도 들여마셨을 때 직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가스인 경우에는 대량을 마셔도 뭐 당분간 이상 없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뭐 유독가스에 따라 틀리는데요. 네. 그 이번 유독가스는 그 어떤 종류의 것으로 짐작을 하십니까? 이거 뭐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사망들을 하셨으니까요. 네. 요거는요 뭐 제가 뭐 아직까지 매스컴에 나온 거나 뭐 아직까지 그 조사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뭐 시아나 수소라든가 네. 염화수소 아하. 뭐 여러 가지 독성 유독 물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일산화탄소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됐을 텐데요. 네. 이게 유독가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 여기는 그 요양병원의 특성상 네. 침구류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겹겹이 서류가 쌓여있다든가 책이 쌓여있을 경우에는 네. 그 침구류 등이 아무래도 연소가 빨리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 쉽게 탄다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탄다는 것은 빨리 불이 나고 확산도 빠르겠죠. 네. 당연히 유독가스의 확산도 빨랐을 테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 방화 셔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까? 매스컴에서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제 담양 소방서장님께서 이제 장성요양병원은 방화 셔터를 설치할 규모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요양병원에 방화 셔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예. 방화문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요. 네. 불가피한 경우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 셔터를 설치하는데요. 예. 방화 셔터는 말 그대로 그 화염이나 열을 이동하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놈이 연기의 이동을 방화문보다
실효성 있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방화문이 더 좋다는 얘기죠. 방화문이? 예, 그렇습니다. 예. 더욱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 방화 셔터의 비상문은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쉽게 개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도 많은 인명사고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요 방화 셔터의 비상구 개폐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방화 셔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스프링클러가 여기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작동이 안 됐나요? 그 의무 아닌가요? 예. 제가 일단 언론에서 확인한 예. 사항까지 말씀드리면, 예. 그 건물에는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건축 행위가 있을 때, 신축이나 중축, 뭐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요. 네. 관할구청은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 건물이 이라면 반드시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예. 근데 현행법상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대상이 아니고 네. 누락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어렵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천장에서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해, 또 무슨 방화문도 신통치 않아, 이렇게 한데 어떻게 이 긴박한 순간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최소한 무슨 뭐 다른 장치들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소화기야 뭐 당연히 있을 거고. 네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요. 네. 현재 그 전국에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양병원보다 좀 소규모죠. 금년 2월 5일까지 해서 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소방 설비를 전국에 구축 소급 완료했어요. 아, 간이 스프링클러.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만 보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예. 간이가 됐든 스프링클러 설비가 됐든 예.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죠. 예. 네. 그런데 그 전에서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끌려고 아마 조무사가 그렇게 하다가 본인 자신이 이제 희생이 된 것 같은데 그 달랑구 그 소화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기에 기본적으로 더 갖추어야 할 안전 장비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비롯해서요. 예. 소화 설비가 있겠고요. 예. 경보 설비, 그리고 피난 설비 등은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저희가 면적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소화 설비로 보면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당직자가 층에 한 명인데 예. 혼자서 소화기 외에는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예. 그러면 다시 이날 근무자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인원 가지고서 그 한 층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간호사나 예. 그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그 환자 수에 맞게끔 네. 적용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사망자는 묶여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요양시설의 노인분들이 대부분 다 누워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일렬을 들어서 그 당직자인 그 간호조무사가 예. 한 분이 예. 그 거동이 불편하신 묶여 있으신 분을 그 침대 그렇죠. 자체로 이동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 아닌가. 언제까지 예, 이런 상태로 방치할 건가. 예. 이러면 안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도 역시 뭐 한 달에 2차례나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그 대형 인명사고로 발생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 안전점검 자체가 허술하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네. 노유자 시설이거나 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피난에 대한 대책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현재 예. 소방관계법규에서는
피난이 어렵거나 불가한 피난 부자유자들에 대한 피난 대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요양복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립이 되어 있다면 형식적인 건지 예. 실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피난이 부자연스러우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과연 그렇게 돼 있는지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행한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시는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당국에 또는 여러 시설에 촉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비단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더라도요. 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곳이라면 관리자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 제실자에게 교육 및 훈련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소방당국이 아닌 다른 정부 산하에서도 교육을 지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사고 후에 추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하여튼 각성을 해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성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석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성산로가 많이 어렵습니다. 독립문 고가에서부터 마포구청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신촌로도 외곽 쪽으로 웨딩타운에서 신촌교차로까지 시속 10km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구간 어렵습니다. 국회대로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목동교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 경인로가 영등포 교차로에서 물레동 4거리 구간, 구로역에서 구로 성심병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통일로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에서 서하남, 강일에서 토평, 구리 진출로 부근 각각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육사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내일부터는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다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법률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셈입니다. 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 각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선거의 그 투표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이제 사전투표제도 있고 해서 좀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투표 참여 의향 물어보니까 뭐라고들 대답을 어느 정도로 통계가 나왔나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55.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 코리아 리서치가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거든요. 예. 이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래도 매우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55.8%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 2010년에 투표율이 54.5%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네.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 등은 지난 2010년에 이와 같은 예측 조사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네.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 조사 결과만큼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투표일이 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표는 일주일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사실 먼저 투표하는 예. 이 사전 투표자는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 홍보물을 받고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 투표장에 가야 하는데요.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 20일과 2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응답자 6명이 넘는 10명 중에 6명이 넘는 64.6%는 지방선거의 주요 후보, 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응답자의 35.4%만이 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예. 이 유권자 10명 중에 6명도 모르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투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투표를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매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 보였습니다. 네. 제가 명색이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전도사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매니페스토의 아이콘이셨죠. 아니, 네. 그런데, 뭘 정책이 뭐고 알아야 투표를 하죠. 근데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거 현수막이, 포스터가 붙었어요. 잘생긴 얼굴도 있고 못생긴 얼굴도 있고요. 예. 그 집에 달랑 들어오니 이 선거 공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거 하나에 의존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장막 선거, 깜깜이 선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정말 심각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앞서 소개드렸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45% 시도지사마저도 모르겠다. 예. 이런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숫자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선거 투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영향 탓만이 아니라 네. 그동안 지방선거에 무수한 후보자들을 이 선택하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차별은 거의 없는 가운데 네.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제도 자체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만큼 유권자들도 이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이 투표가 네. 선거가 또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장막 선거,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선거 바꿔야 됩니다. 예. 언론에서도 말이죠. 일일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정책을 비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주는 수밖에 없는데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죠.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그 정책은 어떤 것이든가요? 네, 지난 20일과 21일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현안은 34.4%가 국민 안전 대책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은 이 민생 경제와 어떤 복지 이런 어떤 분야로 보여졌습니다. 31.5%는 노후 복지, 보육 지원이었고요. 이 30.4%는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만 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가장 뚜렷한 지방선거 공약이었는데 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모든 이러한 공약들이 플래카드를 보더라도 예.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 안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수도권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만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한 1분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천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인천시장. 네, 24일에서 26일 네. 포커스 컴퍼니가 인천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유무선 RDD 조사 방법이었고 최대 허용 오차는 플러스 3.5%의 표본 오차였습니다. 응답률은 11.1%였는데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의 지지율이 30.7%, 예.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가 32.2%입니다. 예. 이 사실 거의 오차가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무응답이 32.1%나 됐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표심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더군다나 이 적극 투표층, 투표율에 따라서도 이 후보의 우열은 바뀔 수도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이런 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소개드렸던 포커스 리서치의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등재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경필 후보가 35.7%, 예. 이 김진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가 27.6%의 조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8.1%포인트 차이인데요. 이 남경필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사 결과는 보다 더 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를 앞서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대도시 주변에 학부모를 중심으로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장의 경우에 마지막으로요. 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2일에서 26일 실시한 유권자 조사가 되겠는데요. 유권자 1000명, 서울시민 1000명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46.9%,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34.7%로 나타나서 12.2%포인트 차인데 대체적으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정몽준 후보로서는 전통적인 텃밭인 강남구에서 지지표가 결집하고 있지 않고 세월호 사고로 이 40대의 표심이 현직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박원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를 향해 있는 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열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발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대한 소식은 듣기 어렵겠네요. 오늘 이제 서둘러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정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경제 문제 다루는 날입니다.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왜 이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한다는 소식이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네, 이 발표 때문에 아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했다고 그래요. 어제 상한가였는데요. 네. 어제는 뭐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한가였거든요. 다음이요. 네. 근데 오늘은 상한가를 치긴 했는데 장중 내내 170만 주 이상 거래가 됐으니까 네. 사실은 팔려는 사람들도 조금 제법 생겼다 이러는 거죠. 네. 내일은 아마 이게 상한가가 계속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건데 네. 한 회사는 상장 회사고 네. 다른 한 회사는 비상장 회사죠. 그렇죠.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상장 회사는 다음 쪽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회 상장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제 네. 비상장 회사하고 상장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하는데 이제 합병법인은 당연히 이제 상장 회사가 되겠죠.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 상장을 하려면 이제 상장 회사가 존속법인이 돼야 되니까요. 물론 사명은 이제 다음 카카오 이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제 상장이 이제 되면 상장 주식 이름도 다음 카카오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시중에서 형식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네. 상장사니까. 근데 실질 내용은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다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양사 간 합병 비율이 1대 1.5거든요. 1대 1.5.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1.5니까 네, 네. 카카오 가치를 다음에 1.5배로 본다는 거고 또 합병 이후에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카카오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재용 씨라고 다음에 창업자는 네. 주요 주주긴 한데 5위 정도로 밀려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권은 카카오를 설립한 김범수 씨가 갖게 되니까 이게 다음이 먹은 게 아니라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먹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제 이재용 다음 그 설립자는 5위 주주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왜 합병을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네. 왜 합병을 했답니까? 일단 회사들이 얘기하는 표면적인 이유에 이제 모바일 1등인 그 카카오하고요. 네. 온라인 검색 2등인 다음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합병의 명분인데 네. 사실 근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회사 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다음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2위 인터넷 포털이긴 한데 1위인 네이버한테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좀 잃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요. 카카오 역시 이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완전히 장악을 했지만은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무대에서 4억 명 이상을 모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왓츠앱이라든지 중국의 위챗 같은 것들하고 이제 3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는 국내 1위긴 하지만 수익 모델이라는 게 게임 산업 위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현재 수익 구조로는 성장의 한계, 특별히 이 국내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다음의 경우, 카카오의 경우에는 모바일이 1등이고 또 다음이 그래도 포털에서 2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각자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미련도 있었을 거. 미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특히 예. 이제 그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카톡이 아주 이제 깨끗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으로도 섞여야 되고 이런 미련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은요 온라인 모바일 비즈니스 모두 사실은 1등만 살아남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아.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한번 보세요. 이 IT 세계가 그렇습니다. 철거합니까? 뭐 경쟁사였던 야후라든지 뭐 마이스페이스 같은 것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이른바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건데 카톡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1위지만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별로 없거든요. 다음은 국내 2위 포털이지만 1위 네이버한테 한참 밀리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고사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야후 코리아가 철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엠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맞아요. 포털로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 의미가 없어졌죠. 정글의 법칙이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1위만 살아나는 그런 환경에서 합쳐
합쳐져야지만 네이버하고 싸우고 해외 무대에 한번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IT 업계에서는 기업들 간에 서로 짝짓기 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럼요. 세계적인 조류인데요. 이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업체를 샀는데 이게 돈으로 얼마 전에 무려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가까운. 20조. 그렇습니다. 이게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라고 포토 소셜 커뮤니티 회사도 샀고요. 구글은 뭐 아시는 것처럼 모토로라 샀었고 인터넷 광고 업체인 더블클릭하고 또 유튜브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구글이 샀고요. 아마존닷컴이 페이팔이라는 결제 회사를 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 영역을 좀 넓혀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무기를 장착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경쟁자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보려고 이제 M&A 전선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치열한 생존 경쟁이 M&A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을 하면 이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을 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다음이라고는 포털이 버텨주고 있고 또 다음도 카카오 사용자들을 통해서 다음이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모바일 쪽에 1등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포털 1위에 육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육박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보다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이제 이 카카오에서 노리는 것도 뭐냐면 다음이 가지고 있는 포털 검색 이런 쪽에 우수한 인력들을 네이버에 대항할 만큼 우리 갖추면 이제 시너지가 나온다 이런 건데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겠습니다만은 네이버가 워낙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또 방어 논리를 개발하지 않겠나 싶어서 업계에서는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만으로 해서 네이버의 아주 강한 그 위협을 받을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게 네이버 주가도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주가도 오르고 있고요. 첫날은 많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설립된 다음 카카오의 이제 최대의 주주가 김범수라는 이죠. 네. 이 김범수라는 이는 어떤 인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김범수 의장이요. 지금 네이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 만들 때.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이 다음이라는 그 1위 업체하고 2위 야후 코리아 이런 데 밀려서 네이버가 한 4, 5위 할 때인데요. 이 김 의장이 한 게임이라고 왜 고스톱 인터넷 고스톱 있잖아요.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 네이버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네이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네이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네이버에 들어가 놓으니까 이제 게임 업체로서의 어떤 그 전면적인 데 나서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떠났다가 한참 절치부심하다가 창업한 게 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라는 또 새로운 걸 만드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카카오가 걸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이게 내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재능 있는 분이네요. 이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공대 86학번인데요. 아직 그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창업해서 이 벤처를 2번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 카카오로 대박을 내가지고 개인 재산으로 이제 1조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됐죠. 또 합병법인 이제 다음 카카오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벤처 창업해가지고 2번씩이나 말이에요. 2번 이상이나 이렇게 성공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김범수 개인의 어떤 문제로서도 대단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업계에서도 큰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벤처업계에서 요즘 잘 나간다는 사람들 한번 보면요.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이라든지 넥슨의 김정주, NC소프트의 김택진 또 이번에 합병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다음의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8586 학번들이에요.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또래시네. 거의 다 또래인데 이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막 PC가 보급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올 때 하이텔 같은 이 전자통신이 생겼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 대리점 달 때 IMF 맞고 그 후에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벤처 열풍이 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DJ 정부가 벤처붐 이럴 때 굉장히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저 대단한 이들이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벤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벤처의 향배가 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예도 있는데요. 네.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스티브 발머 이런 IT 업계 테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55년생, 56년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들보다는 30년 이상 그렇죠. 30살 좀 더 먹은 사람들. 예. 네. 이 다음에 그 이재용이라든지 넥슨의 김정주, 네이버의 이혜진 같은 사람들보다는 한 10년 이상 선배들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미국에서 IBM이 처음 10년, PC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걸 운 좋게 접했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서부에서 휴레패커드라든지 이런 큰 제조업체 옆에 살았던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벤처기업의 1세대를 연 이 사람들이 워낙에 큰 성공을 거두니까 그 이후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뒤를 이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되고 글로벌 리더들이 된다면 왜 피겨에서 연합퀴즈라는 게 있잖아요. 골프에 세리퀴즈가 있듯이 그래서 10년 뒤에는 아마 이혜진이라든지 어떤 퀴즈들이 나타날지. 예,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어떤 IT 업계에 아주 히어로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한 가지 더 기대를 해본다면 말이죠. 이제는 이제 한국 안에서 어떤 뭐 경쟁도 경쟁이지만 좀 세계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글로벌한 그런 IT 시장을 공략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합병의 목표도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구글 매출이 작년 한 해만 600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60조가 넘고 이익은 130억 달러, 13조 이상 벌었어요.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인데 38조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로 번 게 30조니까 인터넷 검색 이거 하나로 이렇게 많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고작 한 2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이런 온라인 모바일 기업체들이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모멘텀이 왔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라인이라고 네이버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해외에서만 5억 명 가까이 회원을 모집한 걸 보면은요. 우리 업체들도 한번 제대로 붙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역량들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기대를 이제 표시를 하셨습니다. 참, 뭐 요새 뭐 창조경제인데 그런 게 창조경제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그 청년 기업가들이랄까요? 이런 IT 쪽의 벤처 기업들이 좀 무럭무럭 좀 커져야 되는데 미국을 한번 보세요. 금융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제조업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백을 바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메웠거든요. 우리 중간재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IT 벤처 기업이 좀 메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들에게 아주 박수를 보내면서 더 큰 꿈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인재였는데 안타깝다고 하신 분도 있고 사퇴는 당연하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402님.
8402님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장미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